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 선고. 오늘 오후에 있죠. 그럼 이거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한 공격과 방어, 여전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언제 선고 날짜가 잡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죠. 아니면 아예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안 잡힐 수도 있는 거냐. 그거는 결국은 문형배 헌재소장이 결단을 할 문제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공격과 방어. 공격은 누가 하느냐? 국회 측이죠. 말이 국회 측이지 사실상 민주당입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 공격조의 장수인 셈이죠. 그리고 방어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방어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방어 전선에 한 반쯤 걸치고 있는 좀 어정쩡한 상태. 왜냐하면 거기에는 탄핵 찬성파도 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그건 요즘엔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지만 여튼 방어 전선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반에는 이제 내란 혐의에 대한 이 공격조의 공격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의 8대0 분위기, 이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8대0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것이다. 근데 점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절차상 불공정, 그 중에서도 바로 내란죄 철회 부분, 이런 부분이 결정적인 악수가 아니었나. 악수라기보다는 사실은 불법이었죠, 불법. 탄핵 소추를 내란죄로 해놓고, 그리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때는 내란죄를 빼버리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의 불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그리고 엊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 이런 걸로 이제 반전 흐름이 만들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일사불란했던 이 공격 전선이 무너졌다. 그 무너졌다는 증거가 뭐냐? 어차피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핵심 컨트롤 타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고, 다만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놓고 이 겉면을 보고 이 안에 거를 짐작하거나 분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그 증거들, 공격 전선이 무너진 증거들을 말씀드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우선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연 판단이라는 헌법재판관이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분류를 해보자면 마은혁 임명 촉구조, 이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지도부죠. 여기 연장선상에서 최상목, 지금은 전직이 됐습니다만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러면 본회의 표결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죠. 참 엉뚱하고 실효성 없는 표만 잃을 악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하튼 마은혁 임명 촉구조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분류를 할 수가 있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이 사람은 당장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헌재가 정리해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 한덕수 탄핵 재탄핵조,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은혁 임명 촉구조의 파생상품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을 거고, 김민석 최고위원,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 2심에 대한 압박설까지 제기했습니다. 글쎄, 이런 걸 보면 김민석 최고위원은 음모론 제기조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에 대한 압박, 글쎄 아마 양쪽이 다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랬는데 서로 상대방이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뭐 여하튼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는 음모론이다. 초선의 부승찬 의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 그에 대한 또 이런저런 압박설, 뭐 여기도 역시 음모론 제기조에 해당한다. 이현주 최고위원 24일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자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 이렇게 얘기해서 파문을 일으켰죠. 그러더니 어제는 당장 심판받아보자. 함께 의원직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으니 국민의힘 의원들 한번 국민들에게 물어보시라. 이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는 쪽으로. 이거는 점잖게 표현하면 국회 재신임조 내지는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의힘에 약간 미끼를 던지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국회 재신임? 총선을 다시 한다? 뭐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하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미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아마 상당히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저렇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게요. 각 지역구에서 뭐 대단히 표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 전부 다 표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미끼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다. 여하튼 이현주 최고위원은 국회 재신임조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금의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을 필요는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이어진다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는 일종의 뭐 헌재에 대한 회유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대목. 여하튼 이현주 최고위원의 의원직 총사퇴론에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 동시 실시? 이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죠. 박선원 의원, 지금 맥락에서 총사퇴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 여기도 이현주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이다. 이래서 또 딱 잘라버렸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뭐 이거다 저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또 주목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공격조의 장수,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글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면 침묵조다. 뭔가 전의를 상실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침묵조. 여기도 또 다른 사람들하고 상당히 맥락이 다른 쪽에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 공격전선의 논리가 내란 이쪽으로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이게 완전히 분열돼 가지고 지금은 뭐 마은혁 임명 촉구조, 그 다음에 한덕수 재탄핵조, 뭐 음모론조, 그 다음에 의원직 총사퇴 국회 재신임조, 뭐 또 하나는 뭐 헌재 회유조, 뭐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로 모아서 공격을 해야 방어전선이 무너질 텐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이 방어전선이 초점이 모아지지 않고 확 흩어져 버려서 중구난방이 됐다. 이재명 1급 체제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건 뭐 객관적으로 팩트죠. 민주당이 듣기는 싫겠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대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중구난방식이다. 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 거기서 드러난 재판관들의 성향, 뭐 이런 것들로 충격이 커서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거 아니겠는가.
거기다가 지도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그 다음에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대로,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른바 탄핵 공격의 에너지,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 아닌가.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한덕수 탄핵 기각의 충격이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드러난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한 분석이, 이걸 분석해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지, 물론 그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있고, 계속해서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죠. 그거는 지금 선고를 하면 기각 또는 각하된다, 이게 명확하기 때문 아니냐 하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제가 보건대는 방어전선은 여전히 견고하게 과거나 지금이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전선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그 증거가 여기에 바로 민주당의 지도부와 최고위원들과 의원들 사이에 이 공격의 초점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덕수 탄핵 기각. 이건 왜 그럴까? 결국 무리한 공격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탄핵을 남발한 그 몇 달 전의 상황, 그때야 기세 좋았죠. 다 헌재에서 다 받아들여질 것처럼 민주당은 계산했을지 모르나, 그때도 이미 저희들은 이건 무리한 공격이다, 언제 헌재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오면 기각 아니면 각하다, 특히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얘기가 다 맞았다. 그래서 무리한 공격을 하니까, 왜 축구에서도 무리한 공격을 해서 다 올코트 프레싱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공이 한번 자기 진영으로 넘어오니까 수비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형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무리한 공격이 빚은 참혹한 피해, 바로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민주당의 공격 전선은 이미 무너졌다. 전 그렇게 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방어 전선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이 공방의 균형이 저는 깨졌다고 보고, 그 증거들을 바로 제가 지금 쭉 나열한 이런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탄핵 선고를 하겠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내일 모레 만약에 한다, 28일. 그러면 이거는 기각이나 5대3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격 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심판이 한 사람이 더 이쪽으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더 옮겨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대4 구도, 거꾸로 오히려 탄핵 기각이 5인 구도, 가능하지 말란 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격 전선이 지리멸렬해졌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마 문영배 헌재소장은 당분간 선고 날짜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4월로 전 일관되게 4월로 미뤄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4월 18일 이후에도 안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건 최악의 경우고, 여하튼 4월로 미뤄질 것은 확실시된다. 만약에 그 전에 선고가 난다? 그렇게 되면 기각 아니면 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민주당, 그러니까 탄핵 공격 전선의 지리멸렬함, 이런 증거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